보통 오래 앉아 있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변비나 또 이제 활동량 저하로 인해서 이제 체온도 좀 떨어지고요. 또 이제 면역력도 당연히 좀 떨어지기 때문에 이제 바깥에 적어도 좀 식사 후에는 5에서 10분 정도 머리도 식힐 겸 그리고 이제 좀 걸어서 장의 운동도 활성화시키고 면역력도 바깥에 나가서 약간의 좀 시원한 공기들도 마시면서 이렇게 좀 그 면역력 부분도 좀 챙기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렇게 수험생 친구들에게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식품이나 뭐 다른 보조제 같은 거 어떤 것들이 좀 추천받으면 좋을까요? 일단 그 공부할 때는 제일 필요한 게 비타민 D와 E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많이 이제 포함되어 있는 과일류를 섭취해 주시는 것이 당연히 좋고요. 또 이제 그 토마토 같은 경우에는 이제 라이코펜이라고 해서 또 이제 학습에도 도움이 되는 뇌 기능을 활성화시키는 그런 물질들도 들어 있고요. 또 이제 감자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이제 학습 능력이 떨어지려고 할 때 그 공급해주면 좋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 그 외에도 이제 생선류나 등푸른 생선류에 들어 있는 오메가3 같은 경우에도요, 뇌 신경 피질 부분을 그 자극해서 우리가 이제 기억력을 향상시키는 데도 도움이 된다고 나와 있고요. 이렇게 이제 오메가3 그리고 이제 일정량의 필수 아미노산 그리고 이제 비타민 D, E 이런 것들을 섭취해 주시는 것이 공부할 때는 가장 필요한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너무 생각을 많이 하거나 스트레스를 많이 받거나 또 생각을 많이 하게 되면 뭐가 땡기냐면 당이 땡긴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그 초콜릿 같은 류들은 보통 인스턴트 당이라고 해서 우리가 이제 뇌에서 너무 많은 과부하가 걸렸을 때 제일 뇌에서 제일 좋아하는 게 이제 산소와 당입니다. 그래서 일시적으로 바로 혈당을 올려주면 뇌에서 이제 소모와 그 활동이 너무 많아진 상태에서 바로 섭취해서 쓸 수 있는 인스턴트 당인 초콜릿 같은 것들을 먹어주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또 저희 부모님 같은 경우에는 체력 약해지지 말라고 해서 좋은 보약들, 한약재들, 뭐 홍삼 저 굉장히 많이 먹었었거든요. 실제로 이렇게 섭취하는 것이 체력과 집중력에 도움이 될지도 궁금한데 원장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임동구 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제 수험생 보약을 지원하려고 오시는 어머님들이 되게 많습니다. 이제 이 시기 때쯤에 그쵸. 이제 찾아오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보통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그 어머님들이 수험생들이 보통 이제 제자리에 앉아서 계속 공부하는 시간들이 많다 보니까 또 이제 어떤 걸 많이 소모하냐면 뇌에서 엄청나게 다량의 정보들을 입력하다 보니까 사실은 이제 그 운동량은 굉장히 적어지고 다리나 이런 데 쪽은 거의 쓰지 않아서 근육량은 빠지고 장내에는 가스가 많이 차고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필수 아미노산을 공급해 주시는 것이 되게 좋은데 너무 이제 걷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단백질들은 우리가 몸에서 그 소화 흡수하는 과정에서 암모니아마 그리고 요소, 요산 같은 것들이 발생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노폐물들을 처리하는데 반드시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이런 부분들 조금 생각해서 식단 짜주시는 게 좋겠고요. 그리고 이제 수험생 보약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런 것들 때문에 소위 말해서 몸에서 너무 활동량이 적어져서 생기는 우리가 그 소화 이후에 남은 부산물들, 즉 한방에서 담음이라고 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생겨나게 됩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이제 수험생 보약이라고 해서 좋은 것들을 많이 넣는 그런 약들도 있지만요. 보통 이제 그 반하백출 천마탕이라고 해서 단 부분을 좀 빼주고 또 이제 이렇게 해주는 처방들이 또 생각보다 굉장히 많이 씁니다. 그래서 이런 곳에 또 쓰고 있고요. 또 이제 우리가 굉장히 많이 과민하게 좀 이제 많이 우리 아이는 너무 그 과민해요. 너무 긴장을 해요. 시험 그 성적은 좋은데 실전에서 약해요. 이렇게 말하는 아이들이 있거든요. 이런 친구들 같은 경우에 보통 너무 과학 긴장하기 때문에 이제 시험 전후로 장내 컨디션들이 안 좋아져서 과민성 대장증후군이 오는 경우도 많고요. 또 이게 너무 긴장해서 손이 차가워지고 바들바들 떨면서 소위 말해서 심장이 막 두근거리거나 하는 증상들이 나타나거든요. 또 이럴 때는 여기에 관련돼 있는 뭐 이제 그 보심탕이나 천안보심당 같은 것들을 처방하기도 하고요. 또 이제 제일 또 굉장히 도움되는 전반적으로 도움되는 것 중에 이제 그 총명탕과 총명공진단들을 같이 처방하는 경우들도 꽤 많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수능 당일날 체온 관리 잘 하려면은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수능 당일날 그 체온 관리를 잘 하시려면 당연히 이제 방한용품들이 당연히 필요할 거고요. 그리고 이제 바깥에서 활동을 안 하다가 갑자기 이제 시험 보러 갔는데 체온이 높아지는 거는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보통 이제 수험생 보약 같은 것들을 이제 처방을 할 때 이런 부분들까지 고려해서 처방을 하는데요. 보통 이제 수능 당일날 이제 갑자기 먹지 않았던 이제 우황청심환이나 천황보심당 같은 걸 갑자기 드시게 되면요. 이런 이제 불안감과 불안, 경계 이런 것들을 없애주는 약들은 대부분 열을 꺼주는 약이 많습니다. 열을 꺼준다고 하면 아까
홍승만 원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들 중에서는 교감신경을 흥분시키는 것들이 보통 열을 많이 발생시키겠죠. 이런 것들을 꺼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반대로 어떻게 말씀드리면은 부교감신경이 조금 더 항진되고 교감신경을 꺼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당연히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사람이 졸리게 돼요. 그래서 이제 평소에 복용하지 않았던 이 어떤 이제 뭐 천황보신단이라든가 아니면 이제 우황청심환 같은 걸 복용해도 되느냐라는 질문을 많이 받았는데요. 저는 평소에 복용하지 않았으면 복용하지 말라고 말씀드리는 경우가 많아요. 실제로 그런 사례들 때문에 이제 수능 시험을 잘 못 봤다라고 하는 그런 글들이 인터넷을 찾아봐도 충분히 많이 볼 수가 있고요. 또 이제 그 체온을 올리기 위해서는 당연히 어떤 이제 체질적인 소인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보통 이제 저 같은 태음인들은 아무리 긴장을 많이 해도 막 몸이 차가워지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보통 이제 긴장하면 오히려 몸이 열이 나고 몸에서 땀이 나고 그렇게 돼요. 근데 보통 이제 정서적으로 긴장을 많이 하는 이제 소음인 같은 분들은 평소에도 몸이 손발이 찬데 거기다가 이제 우리가 보온이 안 되는 그런 이제 그 낯선 교실에 가서 새로 어떤 시험을 보게 되면 굉장히 긴장하면서 몸이 차지게 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소음인들 같은 경우는 보존익기탕에 우리가 이제 열을 넣어주는 그런 이제 약재들을 같이 가미해서 처방을 하게 되면 좀 더 좋을 것 같고요. 체질별로 이렇게 몸이 좀 너무 열이 많이 나고 땀이 많이 나서 이게 오히려 긴장이 돼서 오히려 못 보는 분들은 그런 부분들을 치료해주고 또 이제 너무 몸이 차가워서 또 이제 이거를 좀 대표줘야지 시험을 잘 볼 수 있는 컨디션을 가질 수 있으면 그런 것들을 봐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척추 질환 때문에 발생하는 전근 그리고 또 일반적인 전근 비교해서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요? 네, 일단 전근증이라고 하면 네. 보통 근육 단독의 병변이기 때문에요. 이제 척추 쪽이랑은 조금 다르게 척추 같은 경우 우리가 허리를 숙이거나 아니면 이제 그 천장을 보고 누우신 상태에서 다리를 들었을 때 이제 이런 전임 증상이 나타나거든요. 근데 이제 이 쥐난다고 표현하는 크램프라는 단어와 그리고 이제 우리가 척추 쪽에 질환이 있어서 나타나는 이런 그 방사통은 조금 다릅니다. 어떤 게 양상이 다르냐면 첫 번째로 일단 우리가 방사통이라고 하면 요추 디스크가 튀어나와 있어서 신경을 누르는 증상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그 특정 자세에서 신경을 더 누르는 자세가 된다면 증상이 심해되거나 아니면 그때부터 트리거 시작되는 것이 보통 일반적이고요. 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천장 보고 누우신 상태에서 다리를 스트레이트 레그 레이즈라고 해서 SLR 테스트라고 하는 그런 이학적인 검사들로 디스크인지 아닌지 여부를 조금 판별해 볼 수가 있겠고요. 쥐나는 거랑은 조금 다르게 이런 이제 척추 쪽 질환에 의한 이런 이제 방사통 같은 것들은 마치 이제 전기가 통하는 것처럼 찌릿찌릿한 것들이 1, 2초, 수초 내에서 찌릿찌릿하고 말거나 아니면 수분 동안 진행이 되는 경우가 많고요. 쥐가 나는 것은 특정 근육군이 이제 움직이는 것들이 느껴지거나 박동성이 느껴지거나 하면서 쥐어짜는 형태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척추 쪽 디스크에 의해서 나타나는 이런 방사통들은 대부분 이제 구조적으로 우리가 눌려 있거나 아니면 그 공간이 좁아져 있어서 신경관을 건들기 때문에 나타나는 증상들이고요. 우리가 크램프라고 하는 이런 쥐가 나는 증상들은 보통 이제 전해질 이상이 있거나 또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눈가 떨림 같은 것들이 있잖아요. 눈 밑에가 떨린다든가 이런 증상들을 보통 평생 한 번은 이제 보통 경험해 보게 되는데요. 이럴 때 보통 양방에서 뭐 먹으라 하면 마그네슘 먹으라고 하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제 흔히 있는 것들이 이제 전해질 중에 우리가 인, 칼슘, 마그네슘, 아연 이런 것들을 다 종합적으로 봐야 될 것이고요. 쥐가 난다고 하면 이런 이제 다른 원인이 있는 경우도 있고 또 이제 근육 긴장 이상이라고 해서 디스토니아라고 하는 우리가 부르는 증후군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랑 같이 감별해 볼 필요가 있다고 느껴지고요. 또 한 가지 또 이제 우리 진전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떨리는 건데요. 이게 마치 경련이랑도 되게 비슷하게 느껴지고 쥐나는 거랑도 비슷하게 보이기 때문에 분명히 감별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요. 보통 이제 우리가 우리 아버님들이나 연세 좀 많으신 분들이 약간 최근에 좀 많이 까먹으신 경향이 있고 또 이제 전진성 보행이 있으시면서 손을 떤다 하면서 긴장을 하면서 좀 손 진전이 있다 하면 보통 우리가 머리 쪽에 파킨슨 병이나 또 이제 치매 이런 것들을 같이 검사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어떤 치료가 병행되면 좋을까요? 일단 분류해서 치료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보통 한방에서는 분류를 해서 나누거든요. 보통 이제 기어형, 혈어형, 풍수병, 담어형 이렇게 네 가지로 구분해서 치료를 하고요. 기어형 같은 경우는 우리가 조금 이제 얼굴도 희고 그리고 힘이 없고 식사량이 적은 사람들이 보통 이제 이 기어형에 해당하고요. 혈어형 같은 경우에는 마르고 그리고 창백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많이 해당하게 되고요. 풍수병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날이 추웠을 때 이제 심해지고 따뜻하게 해주면 좀 나아지신 분들이 풍수병에 해당할 수 있겠고요. 담어형 같은 경우에는 담과 어혈이 동시에 있는 거라서요. 고정돼 있거나 아니면 통처가 자꾸 이동하는 그런 성향들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같이 한약과 침 치료를 같이 병행하면 반드시 좀 치료 효과를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